여러분은 은퇴 후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 40대 중반까지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힘든 게 현실입니다. 30, 40대 주부들에게 아이들 학원비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교육관에 따라 교육시키기 나름이겠지만 아이 한 명당 학원비가 고등학생 때 70만원, 100만원 이상 들어가더군요. 많이 시켜서가 아닙니다. 인지도 있는 영어 학원의 학원비를 알아보니 고등학생 기준 월 4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키워서 대학 보내면 또 대학 등록금에 결혼자금까지 보탠다면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얼만큼씩 할 수 있는 걸까요? 아이들 교육비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노후 준비를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1등이지 않을까 싶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노후자금 인터뷰를 확인한 결과 평범해 보였던 많은 장년층에 준비된 노후자금이 5억, 10억, 20억이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큰 돈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으로 일반화를 시킨다면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영업자가 많은 곳에서 인터뷰를 했다는 것입니다. 50대, 6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노후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 사람은 90%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인구가 훨씬 많았으며 현재 준비된 노후자금의 1위는 5천만원 미만, 2위는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였습니다. 이와 같이 은퇴하고 통장에 현금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발표된 2023년 기준 경기도 노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있어야 노후를 보내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노후자금이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최소 비용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자신에게 맞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즐기며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경제 전문가가 미디어에 나와 안정적 노후를 보내기 위해 써야 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한 달에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1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저 정도 금액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서민들 입장에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우울하죠. 쓸 수 있는 자산이 10억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렇게 모으지 못했고 앞으로도 모으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되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나? 저렇게 큰 금액은 모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식주가 해결되기 전에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해결되는 수준까지의 돈이 들어올 때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의식주가 해결된 후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개인의 마음가짐에 달린 것이죠. 김씨 할머니 댁은 두 분이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검소한 두 분은 한 달 생활비가 100만원 초반대라고 하는데요. 함께 공원 산책도 하시고 가까운 근교는 지하철로 이동하시기 때문에 여행을 다녀도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건강식으로 드시는 분들은 자연식을 드시는데요. 식비는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돈 쓸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평소 쓰던 금액에 2배, 3배를 쓰면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각자 삶의 방식과 살고자 하는 가치관이 다르기에 자신의 능력에 맞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권에 살다 노후에 중소도시로 이사가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박 씨는 중소도시로 이사 후 여유돈도 생기니 돈 걱정도 없고 취미활동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외식도 하고 차도 마시며 여유롭게 살고 있는 지금이 매일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노후자금을 예상해서 이야기해주는 전문가들은 금융 관련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은 자금에 여유가 있어 받는 것일 테니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즉 생활 패턴으로 본다면 그 정도의 금액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금액으로 제시하는 금액이 높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한 생활 패턴은 부부라고 할 시 한 달에
300만 원을 생활비로 쓴다고 하면 1년에 3,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60대에 은퇴한다고 가정하고 90세까지 써야 한다고 하면 30년이니 3,600만 원을 곱하면 10억 8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10억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30년으로 한 달에 2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30년 동안에 자금 약 7억가량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겁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겁이 나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우울해지는데요. 이런 말은 흘려버리세요. 노후 자금은 각자의 생활 방식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낀다고 아낀다며 더 이상 줄일 곳이 없는데라고 하지만 한 달에 5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50만 원만 있어도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한참 애들 키울 때 젊을 때는 사야 할 것도 많고 사줘야 할 것도 많으니 돈 쓸 일이 많지만 연령별로 살아가는 게 또 달라서 30대, 40대 때의 생활비와 60대, 70대, 80대 때의 생활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남성 평균 수명은 통계적으로 79.9세로 편차를 계산하면 85세를 넘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은퇴하면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도시에 사는 경우와 시골에 사는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보통의 50대, 60대에게 노후 자금으로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은퇴 전문가들은 은퇴 전 생활비에서 약 70% 정도가 적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은퇴 전 생활비가 4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 생활비는 280만 원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퇴 전 생활비가 300만 원이었다면 210만 원을 200만 원이었다면 14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금액이 적어질수록 고정지출 부분은 별도로 빼고 유동적으로 쓰는 부분에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2,727만 원, 부채는 9,186만 원으로 순자산은 4억 3,540만 원이며 2022년 평균 소득은 6,762만 원, 처분 가능 소득은 5,48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2,7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으며 2023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고 2022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6,7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60대 은퇴 가구의 실제 생활비는 월 226만 원, 70대 은퇴 가구의 생활비는 162만 원, 80대 은퇴 가구의 생활비는 121만 원으로 KB금융지주에서 발표한 은퇴 부부 최소 생활비 251만 원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기관이 조사한 최소 생활비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게 맞다 아니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정도 금액으로 삶의 질이 어떤지 의문이다 이런 부분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알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저 정도의 금액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높은 금액을 보고 질에 겁먹을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했다시피 개인의 가치관, 생활 패턴에 따라 다릅니다. 외향적인은 밖으로 다니고 사람들을 만날수록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내향적인 성향은 혼자 있는 것이 즐겁고 혼자 있어도 할 일이 많으며 혼자 쉴 때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성향이 다른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향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3천억 자산가이면서도 필요 없는 지출을 안 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커피를 매일 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분은 요즘 많은 사람들처럼 나는 무조건 커피는 브랜드에서 사서 마셔야 돼. 이렇지 않았습니다. 저렴한 캔커피를 마신다던가 집에서 내려서 마신다던가 수천억대 자산가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자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지출은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 그분이 돈을 쓰는 곳은
비용이 아닌 자산은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면 기초 수급 생활을 하는 분도 보았는데요. 그분은 꼭 커피를 브랜드에서 사 마십니다. 핸드폰 요금도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요금을 사용하고요. 소비는 하면서도 정작 집세는 몇 달치씩 밀리고 있는 적절치 못한 과소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해줘도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어렸을 때의 결핍이 경제관념을 바르게 세우기 못한 채 형편에 맞지 않는 소비로 이어진 듯 보여 안타까운데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다행인 것은 어느 때라도 마음을 바꿔 먹으면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늘고 있는 추세라 참 감사합니다. 예전엔 편의점에 가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통계청과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조사한 노후 소득 피라미드에 따르면 은퇴기족이라 불리는 피라미드 상단에 속한 소득은 월 소득 525만 원으로 전체 피라미드의 2.5%를 차지했고 은퇴 중산층은 월 소득 375만 원 상대 빈곤층은 125만 원에서 198만 원 절대 빈곤층은 101만 원을 자치했습니다. 125만 원에서 198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총 42.4%를 자치했습니다. 월소득은 근로소득 이외의 기초연금,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등의 연금과 부동산, 예적금, 주식, 채권 등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020년 말 기준 3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매달 평균 136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1년으로 계산하면 1632만 원 30년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4억 8,96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빠지는 5억이라니 30년을 직장에서 일한 분이라면 5억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나요? 제가 사회초년생 때 저희 회사에 기사로 일하시는 은퇴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건 우리끼리니 하는 얘긴데 그분은 연금을 받으셔야 해서 현금으로 돈을 따로 받으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은 주변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요즘은 건강하기만 하다면 60대야 너무 젊고 70대까지도 일을 하니 건강만 챙긴다면 80세 이후에는 소비가 더 줄어들 것이고 크게 걱정할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이 줄어든다던가 물가 상승률 등은 반영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나오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고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분들은 생각보다 큰 노후 자금이 마련되어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가 아닌데요. 주택연금 얘기해 볼게요. 먼저 2023년 기준 50대 순자산은 4억 937만 원, 60대 이상은 4억 8,63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대략 5억 원 정도가 되겠죠? 평균이라 이것보다 적은 분도 많은 분도 계실 거예요.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대부분 이 금액을 넘으니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주택연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택연금에 대한 찬반은 우선 B로 하고요. 내 집에 살면서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즘이야 집 사기가 힘들어 결혼도 안 하지만 지금 은퇴 연령이 된 베이비부머 세대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집 사는 게 가능했었어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면 가능한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부부 중 연소자 기준 70세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88만 6천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65세부터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3억 원일 경우 매달 72만 원, 주택 가격이 4억 원이면 96만 원, 주택 가격이 5억 원이면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노후에는 살던 곳이 편하니 이사갈 마음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계속 그곳에 거주해야 하는데 딱히 문제가 되지 않죠. 사망 전까지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 장수할수록 유리해지겠네요.
은퇴 가구의 평균 수입은 매달 176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주택연금까지 같이 수령한다면 주택가격 3억 원 기준으로 더하면 매달 24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4억 원일 경우 총 272만 원을 받고 5억 원일 경우 총 296만 원을 매달 받게 되는 것이니 어떠세요? 걱정됐던 마음이 안심되시나요? 여유가 되어 주택연금은 받지 않고 집은 자녀들에게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은 버리시고요. 대신 사는 동안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으면 됩니다. 50대, 60대 분들이 그동안 직장 생활했고 3억 원 정도의 주택이 있다면 사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건강하다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경제활동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큰돈 벌지 않더라도 소일거리라도 해서 번다면 노후에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쓸 거 다 쓰면서 저축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보험은 필수입니다. 사실 나이 들면 제일 걱정되는데 아픈 곳이 많아지니까 아플 때 병원비 걱정이잖아요. 저희 엄마가 처음 결혼했을 땐 시댁이 잘 살았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가 병에 걸리면서 논 팔고 집 팔고 하면서 어려워졌다고 해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들 힘들어요. 너무 걱정해서 보험을 많이 드는 건 절대 반대인데요. 기본적인 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이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아파서 병원비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저렴한 병원에서 상해로 치료받을 때마다 10,000원씩 나오는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덕분에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거나 침 맞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즐겁더라고요. 이 상품은 적자가 커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품들이 종종 나오니 잘 살펴보세요. 나이가 들다 보니 수술을 할 일도 생기는데요. 병원비를 계산하며 돈 없는 사람들은 진짜 아파도 치료도 못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보험 덕에 실비보험에서도 나오고 수술비도 따로 받으니 오히려 쓴 돈보다 더 받게 되어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인은요, 보험을 들었다가 어려운 경제 상황이 생기자 보험을 해약했는데요. 지금은 보험을 가입도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어요. 한번 아프기 시작하니 여기저기 아파서 수술도 자주 해야 하고 아픈 곳도 많아서 약도 많이 먹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 힘들어 하더라고요. 보험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이제야 후회를 하지만 보험은 필요성을 느꼈을 땐 아플 때라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드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무리하게 들었다가 오히려 짐이 되니까요. 잘 판단하셔서 똑똑하게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려면 식단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금 수령액이 평균보다 많은 분들은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수령액이 생활하기 부족하다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내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지출부터 줄이고 수입을 만들어 저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꾸준히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올릴 방안을 찾으셔서 실행해 보세요. 하지만 절대 모르는 곳에 투자는 안 됩니다. 허황된 마음으로 다들 한다니까 치킨집 창업하자 이러시면 안 돼요. 잘 알아보고 공부를 해야 투자도 사업도 잘할 수 있어요. 나만의 원칙과 철학이 없이 남의 말에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쳐서 저지른 일은 설령 그곳이 진짜 괜찮은 사업, 남들은 다 돈 버는 투자였다고 해도 정작 나는 잃을 수 있어요. 공부를 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바람을 이겨내야 열매도 맺히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부는 바람에 떨어지는 잎을 보며 열매가 맺힐 거란 확인이 없어 그 상황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일반화시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각자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금융 전문가가 겁주는 것처럼 정말로 노후에 엄청나게 큰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걱정으로 답답하고 막연했던 마음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각자의 가정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주택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면 막연하고 불안하지만 알아보면 현실은 괜찮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를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셔서 함께하면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집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